용신 하는 게 시간 행동권 기준으로 다 잡잖아요. 벗어나는 거 거의 없어요.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월이에요. 가을에 접어들었어. 가을 화초란 뜻이죠. 국화나 코스모스다 그랬습니다. 중후한 맛을 뽐내지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벌나비가 없다고 했어요. 네. 가을 곳에는 벌나비가 얼어 죽어서 다 없어. 네. 벌나비가 없다는 얘기는 이성 문제에서 신발이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을이라는 글자, 금기라는 글자는 을목묘라는 글자는 을묘라는 글자는 금기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글자야. 아주 약해요. 경기를 일으킨다고 약하다고. 을이나 묘는 금기를 보면 금금목을 바로 맞아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을묘 입장에서는 금이 뭐예요? 관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 복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을묘라는 것은 화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야. 그러니까 을묘라는 것은 벌나비가 없으니까 꽃은 꽃인데 벌나비 없으니까 이성 문제에 약하고 남편 복이 없는 대신에 뭐를 중요시 여기냐? 자식 키우는데 목숨 건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서방복 없고 자식 바라보고 사는 사주, 이것이 가을 화초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네. 거기다가 무토까지 딱 떠 있으면 뭐라고 보면 돼? 남편 보고 없고 무토했으니까 산속에 피어있는 꽃, 그죠? 네. 남자 보고 없고 그 자식 바라보고 사는데 산속에 있으니까 외롭고 고독한 명. 누가 꺾어가지도 않죠? 산속에 있으니까 뭐가 길다? 명이 길더라. 그래서 가을 화초는 내니가 되고 서리가 되기 시작하는 계절이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기. 병화든 정화든 화기가 있어야 먹고 사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신월에 신의 신소속 수기 금기에 해당되는 게 사유축 신이잖아요. 그죠? 신자지축, 사유축 신은 다 흉신이야. 그러니까 축은 그냥 당연히 흉신이죠. 배우자하고 목토 형태로 이루어졌으니까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배우자 복이 없는 사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사주를 보니까 기토가 떠 있어요. 기토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임수가 떠 있으니까 토가 또 필요해졌네. 근데 기토는 막을 수가 없어. 오히려 뭐만 일으킨다? 타깃만 일으킨다. 수가 더러워졌죠? 더러운 물에 뭐가 감았죠? 혼탁된 사주란 말이야. 돈만 보면 옷을 벗는다든가 아니면 술만 보면 또라이 된다든가. 그래서 타깃된 사주는 그 이성 문제 조심하셔야 되고 부서수 조심하셔야 되고 돈 문제에 더러운 물이 엉키는 형태고 문서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이런 사주는 술 조심하세요. 술 먹으면 또라이 되는 사주. 술 먹으면 또라이 되는 사주는 어떤 사주이냐? 화기가 수기에 깨지거나 기토 타격된 사주. 이 사주들은 술 먹으면 강아지 되는 수 있다. 타격된 사주하고 기토 타격된 사주하고 그 다음에 화가 수기에 깨진 사주들은 술 마시면 이상한 버릇 나온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강아지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래 진짜. 제가 아는 선생 중에 대전에 안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화초가. 근데 어느 날 같이 술을 2번인가 마시는데 갔었는데 모임에서 이 친구가 장가는 못 가고 있는데 술만 마시면 이상해지더라고. 술만 마시면 옆에 온 아가씨들 엉덩이를 자꾸 만져가지고 이상해지더라고. 선생님 장가를 못 가면 계속 술이 마지 마. 아니 근데 병신 합도 술을 잘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합술어서 그러나? 이것도 좋은 거 아니죠? 이것도 술잘 먹는다. 이게 정신세계잖아. 이게 정신세계가 이렇게 이상해졌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 그 다음에 기토가 정을 쓰는데 임수가 이렇게 나와서 문제가 된 사주. 그러니까 수가 흉신인 사주들은 술 마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은 술 마시고 담배라도 한 대 피시오 했더니 난 술이 좋습니다. 술 마실래요? 그리고 화용자들은 화일간이 약하거나 화용자들은 술을 이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확인됐으니까 이게 나쁘지요. 부모 덕이 개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부모 덕이 없고 그다음에 일지 덕 없고요. 그다음에 병화 써먹죠. 병이 용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월이니까 오술미라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술미라도 있어야 되니까 출중정화가 됐던 미중정화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을목이라는 글자가 깊은 산속에 피어 있어요. 매력고 고독한 명이겠구나. 산속에 들어가 사는 듯한 수도승이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자, 신월이니까 화기가 필요하죠. 화기가 필요하니까 이 화도 쓰는데 그 인중병화도 있고 어떤 거 쓰는 게 좋을 것이냐? 가까운 거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중병화죠. 첫 번째 정화는 날아갔고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런 뜻이야. 옛날 남자나 첫사랑이 있었을 수 있고 가슴에 묻고 사는 남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일지해가 원래 좋은 글자 아니죠? 좋은 글자 아닌데 그 원래 기토 용신자거나 기토 일간들이 그 중개의 신, 교제의 신이라겠죠. 남과의 소통시키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야? 통관을 하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 금목상명을 통관시키죠. 이렇게 해가. 이런 사람들은 이쪽 저쪽 중개를 또 잘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부모 덕은 없고 자식 덕을 이것도 인목이 여기 있으니까 자식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처음에 사시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아는 동생들 저기 사업한다 해서 거기를 딱 찾아갔는데 저는 뭐 이거 하면서부터 한복만 입고 살았으니까는 거기 갔더니 이제 도사님이 오셨다 해가지고 이제 아줌마들이 쭉 와가지고 사주 좀 마시쇼. 진짜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하나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말문도 별로 안 들었는데 할 말은 없고 그것만 얘기가 기쁜 산속에 있으면 외롭고 철학에 서방도 없는데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사는 분이 없더니 아 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 여기에 오시는 화가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인터넷 치면 유이랑이라 이렇게 유이랑이라는 화가분이 계신데 유이랑 삼성 쪽에 그림 넣으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돼 있어. 할 얘기가 뭐있으니까 남편도 없고 나가는 거야. 자식만 바라보고 살고 외롭고 처량한 명입니다. 서방놈 새끼하고 매수져서 살고 있어요. 자, 어저께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초인가 전화가 왔는데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가는데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요. 깊은 산속에 있다. 이게 물상론적인 통변인데 잘 맞습니다. 잘 맞아요. 이렇게 출마시면 되고 여기에 화가 하나 있고 여기에 화가 있다 그러면 가까운 쪽 쓰는 거죠. 이쪽을 쓰는데 문제는 요거를 어떻게 읽어주시냐. 첫남자 첫사랑 이런 개념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옛날에 사랑했던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잘 안 되고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중병화를 쓰고 인중강목을 쓰면 목화용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기본 틀에서 약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월에 신진대 있어요. 신진대 있고 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기가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그죠? 저렇게 돼버리면 화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 버려요. 수국화를 때리기 때문에. 저 때는 극하면 설기시켜라 했어. 그러면 용신은 목이 되지요. 그래서 갑이 되는 거예요. 간목용신자.
간목용신자 이렇게 되는데 간목용신이니까 연애에 있어버리네. 연애에 있으니까 떠오르는 게 많죠. 아 이별 별거 기러기 주말 아웃되는 사주 이렇게 보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겁제용신자 비교금 겹제용신자 그러니까 얄짤없다 얄짤없는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고 보니까 사를 보니까 신월의 사유축 신소속의 글자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럴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거 있다. 그리고 청가를 보니까 수목 나눠져 있으니까 니꺼 내꺼 분명한 사주인데 양분화돼 있으니까 가정도 두 개더라 이 뜻이야. 그래서 진토는 써먹는 글자인데 신에 묶여 있으니까 별 영향가가 없죠. 이런 사주 부동산 갖고 있어도 그렇게 크다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별 영향가 없고 그래서 오술미라도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오가 써먹죠. 그러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시면 용신이 그냥 다 X표 동그라미 칠 수 있고 이거 헷갈리는 글자인데 그럴 때 용신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을 쓰고 진 쓰고 오와 쓰는 사주다. 나머지 X 이렇게 치면 답이 금방 나오죠. 자, 수가 넘쳤다는 얘기는 인성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인성이 넘치면 그 공부 글자, 엄마 글자, 가정, 문서, 계약이라는 글자예요. 인성이라는 것은 넘쳤다, 과유불급됐다,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엄마라면은 과잉보호하는 형태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형태고 공부도 넘쳤기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공부 저 공부 헤매게 되고 근데 그것에 대한 실속이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주를 보셨을 때 연월에 용신이 이렇게 있는 사주들은 유산복이 있다. 유산복. 유산복을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내가 우리 선산이 있다든가 선영의 땅이 있다든가 부모가 물려받은 대대로 내려온 땅이 있다든가 이런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유산복을 볼 때는 연월 쪽을 주로 봅니다. 연월 쪽이 용신이 주로 있는 사람들은 유산복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 형제 와가지고 저놈이 많이 받습니까? 내가 많이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재산 문제 얽히면 그렇게 되나 봐. 저는 받을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가 더 받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 두 수사주로 써요. 형제 거 같은 남매 거를 써놓고 용신이 누가 센지를 보는 거야. 용신이 센 놈이 더 많이 받는다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월에 있어야 되죠. 연월에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갑오대운에 왔고 똑같은 사주가 되는데 을미대운에 왔다. 누가 많이 받아요? 갑오가 많이 받는 거야.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사주가 왔는데 을미운에서 왔다. 받긴 받아도 얼마 못 받? 못 받는다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해요. 유산복은. 그래서 그 일시 부자 사주를 볼 때 이쪽이 큰 쪽이 부자 사주가 많아요. 덩어리가 크고 부모복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쪽이 좋아도 부자 사주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유산의 문제는 이쪽이 좋아야 돼. 네. 가정국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월이 좋은 사람이 유산복은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보야 받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받으려면 내 운빨이 살아있어야 돼. 운빨이 살아있어야 유산을 우리 부모님한테 언제 받겠습니까는 되게 많이 옵니다. 물어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는 내 용이 살아있거나 연월이 좋아지거나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고 형제들이 많아서 내가 좀 더 받고 싶은데 이런 상태가 된다라면 뭐를 보냐? 용신이 강한 놈이 좀 더 받는다. 이게 이걸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6월로 가보죠. 본격적으로 가을로 들어섰다 보시면 됩니다.